안녕하세요. 썰푸는 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보통 며느리들끼리는 같은 편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 한국에 있는 형님하고 연을 끊었어요. 제 성격이나 고집 때문에 그런 거면 남편에게 미안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형님 혼자 화나서 그런 거 같거든요. 남편과 저는 다른 회사였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가 만났습니다. 벌이가 엄청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나 저나 또래에 비해서 못 버는 건 아니었죠.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니 다들 친정이나 시댁에서 도움받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양쪽 다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저희라고 이민을 쉽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게 시댁이었죠. 시어머니는 항상 여자가 희생해야 하고 바닥에서 남자를 받들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마인드로 똘똘 뭉친 분이에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 시댁을 가더라도 시어머니랑 형님과 저희 이렇게 여자 3명은 남자들이 다 먹고 나서야 밥상을 따로 차립니다. 남자들 상에는 고기가 가득가득 있고 여자들 밥상에는 먹다 남은 잔반 수준이거나 풀떼기 밖에 없었죠. 그것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한 끼만 먹으면 끝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가 밥을 남기시면 그걸 형님과 제 밥그릇에 덜어주시더라고요. 얼룩덜룩하게 반찬이 묻어있는 밥을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결국 토슬려서 밥은 손도 안 댔더니 시어머니가 그 밥 그대로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이 먹던 건데 뭐가 어때서 유난 떠냐며 자기는 저런 거 먹고 아껴가면서 아들들 키우고 집안 살림 다 돌봤다며 자부심 넘치시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하다며 그날 이후로는 남편이랑 시댁 방문하기 전에 항상 근처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고 저는 물만 마시다가 왔습니다. 형님은 저를 동지 하나 잃은 것처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갈 때 남편은 옷을 사줘도 입던 게 편하다고 입던 옷만 입고 가는데 저만 옷이 바뀌니까 여자가 살림을 그렇게 해프게 하면 남자 등골 휜다고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숨 쉬면 공기 아깝다고 하실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일은 참 성실하게 잘했는데 임원진부터 바로 위 상사들까지 90%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일이란 일은 남편이 다 하는데 돈은 위에서 챙겨가고 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악물고 버텼다고 하네요. 남편 정도였으면 충분히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생활비가 끊길까봐 그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여자라고 적게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차별 없는 직장이었고 능력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곳이었죠. 남편과 저는 큰애 10살 되던 애까지는 정말 이악 물고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부터 대출을 껴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상환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또 다시 팔고 다른 더 큰 곳으로 대출받아서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5번 정도 반복하니 대출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큰아이 고등학교 들어가던 해에는 아파트가 2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미친 듯이 일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만큼 저희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둘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큰애가 얘기해서 알게 되었죠. 큰애가 동생이 어느새부터인가 자기랑 말도 안 하고 기분이 항상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라더라고요. 하루 날 잡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니 희미하게 멍자국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한참 예민할 시기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누가 그랬냐며 날 뒤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유학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한국에서 백날 비슷한 애들하고 어울려봤자 비슷하게 성장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했기에 저희는 큰맘 먹고 아이들을 미국 동부에 있는 부촌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보고 나서 시댁에 가서 얘기했죠. 애들 둘이 대학교 갈 때까지만 미국에서 뒷바라지 해줄 생각이라고요. 한국에 서울대, 연고대 좋은 학교들 많은데 뭐 한다고 미국을 가냐며 우리 아들 등골인다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남편이 딱 잘라서 본인이 원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이 그릇된 결정을 하면 여자가 옆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뭐하고 있었냐며 가만히 있던 저한테 불똥이 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지는 돈이었습니다. 저희들 떠나면 아주버님네가 주는 용돈밖에 없으니까 미리 땡겨주고 가라는 거였죠. 아이들 학비랑 집 렌트 비용이 한두 푼 깨진 게 아니었지만 남편이라고 부모님 두고 떠나는 게 마냥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1년치 용돈 미리 드리고 저희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해 가는데 생활비가 미친 듯이 깨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저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은 한국에서 하던 비슷한 일을 찾아서 취업을 했지만 남편과 달리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영어도 못해서 저에게 남은 옵션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사장이 한국 사람인 곳은 다 찔러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페이는 적고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팁이 꽤 짭짤해서 퇴근길에 주머니 확인하면 피로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큰애가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라 장학금도 많이 나오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저희가 굳이 한국 가서 다니라고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도 나름 이곳 생활에 적응을 했기에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둘째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니고 저희 부부에게 미국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도 처음에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까지만 있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정착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가끔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 배신하고 미국 가서 살만하냐길래 저는 처음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카가 장가 간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축하한다고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언제인지 알 필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깔끔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목소리는 상당히 싸늘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떠나고 시어머니가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제가 없어서 혼자 감당하느라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면서요.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그래서 결혼식이 언제냐니까 솔직히 올 필요 뭐가 있냐면서 4명이서 오려면 항공기 왕복 500에 숙식이랑 다 하면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죠. 거기다가 조카가 장가 가는데 미국에서 달러 돈 벌었으면 500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조카가 제 이름이나 알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번거롭게 왔다가 갔다 하면서 돈 까먹지 말고 그냥 1,000만 원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1,000만 원이나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본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시집살이 독박으로 시키고 도망가 놓고서는 그게 아깝냐고 하시더라고요. 듣다 보니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그럼 형님도 한국을 떠나던지 이혼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 결혼 내가 시켰냐고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보고 얼굴 안 보인다고 무서운 거 없냐고 미국 가더니 위아래 구분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더 안 봐도 그만이겠다 싶어서 형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아들 하나 장가 가는데 1,000만 원이면 우리는 둘이니까 깔끔하게 형님이 나한테 1,000 보내고 퉁치자고요. 오랜만에 수화기 너머로 한국말 욕을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더 들을 것도 없어서 사과할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들어오면 보자고 가만 안 둔다고 하시길래 저희 여기 정착한 거 모르시냐고 시부모님 부탁드린다고 자지러지게 웃어제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질러 놓고 어찌해야 되나 싶어서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서 대차게 내질렀다고요. 의외로 남편은 호탕하게 웃더니 문제될 거 있냐고 어차피 남편네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형님 덕분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둘째까지 무사히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아주버님이랑 연락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별말 없는 거 보면 시부모님은 아직 정정하신 듯하네요. 그만큼 형님이 감당해야 할 시집살이가 더 남았다는 거겠죠? 썰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